경제 자기관리 전문 채널 임철순 TV. 안녕하십니까? 임철순 TV의 임철순입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가 왜 몰락했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주재원으로 나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름이 너무 싸서 자동차를 마음껏 굴렸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력 발전으로 전력의 상당수가 공급되는 것 같이 풍부한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로서 사람으로 따지면 아주 부유한 부모의 유산을 충분히 받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충분한 자연 조건을 바탕으로 1950년대 세계 4위의 GDP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심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최근 GDP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 10몇 %를 기록하다가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25%를 기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베네수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은 거의 거덜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빈곤율은 90%에 달합니다. 2018년도 물가 상승률은 137만 %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외 탈출자는 34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숫자와 빈곤율을 보면 사실상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탈출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미국과 맞짱을 뜬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제도를 풍부하게 확장을 했다고 해서 과거 많은 정치인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했고 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자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초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배고픈 사람들의 살인과 강도가 시작되었고 편의점 약탈은 물론이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구하고 다니는 처지까지 이르렀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석유 매장률이 1위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박해서 세계와는 동떨어진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1959년부터 민중연합주의 경제정책을 선택해서 친노동자 위주로 임금 보장과 국가재정 지출로 인한 공공사업 등을 확장해서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1998년 차베스는 석유 가격 인상과 풍부한 석유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이것을 표로 바꾸는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논리가 경제를 압박하였기 때문에 석유 이외의 다른 산업은 육성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을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차베스 이전부터 민중과 연합했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에 와서 그 정점을 찍으면서 사업 분야의 상당수를 공공 분야화하고 복지,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예산 밖으로 남발하였습니다. 버는 돈이 없는데 쓰는 것만 많다면 그 결말은 뻔한 것입니다. 석유가 비싸게 팔렸을 때는 그런대로 버티는가 싶었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 가격이 급락하게 되자 베네수엘라의 끝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산업에 대한 육성이나 개발도 게을리했기 때문에 원유를 정제하여 휘발유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베네수엘라는 최빈국으로 추락하는 상태로까지 내밀렸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몰락한 세 번째 이유는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반미와 같은 세계와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순리에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을 갖습니다. 경제도 순리에 따르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의 순리라는 것은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느 것을 과도하게 설정한다면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시장 체제를 무시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원하는 세계 질서로의 동참은 더 큰 위기를 몰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한 번 복지의 맛을 보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은 마약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한 번 맛보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지 기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축소하거나 아예 끊어버린다면 못 견디고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화폐를 찍어내서 2018년 인플레이션이 무려 137만 %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돈을 가지고 휴지도 제대로 못 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최대 복지를 이루는 정책이 필요한데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인하여 정치인이나 국민 모두가 참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과도기적으로 긴축 경영을 선택한 적도 있었지만 한 번 복지에 맛본 사람들은 결국은 재정 확대를 요구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틀었고 오늘날의 참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때 GDP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 몰락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